2016년 10월 11일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사탕수수 밭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은 40에서 50대의 한국인 남녀 3명이었죠. 수사는 시작되자마자 난항에 부딪힙니다. 피해자들의 정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주변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요. 피해자들이 머물던 집 인근의 교민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그들의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무했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의 집을 거의 매일같이 출입하던 남성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는 현지에서 VIP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남자 박광렬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광렬은 자신은 살인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부정하였습니다. 단지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그들이 마닐라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으니 차로 이동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태워다 준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박광렬의 이 진술과 사건 현장에는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세 사람은 가벼운 실내복 차림이었는데요. 심지어 속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모습이었죠. 경찰들은 정말로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동했던 거라면 그런 가벼운 옷차림으로 숙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머무는 숙소는 24시간 경비실이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경비실의 출입대장 기록과 박광렬의 사건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은 그들을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준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박광렬의 차량 출입 기록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찍혀 있었죠. 경찰은 이러한 박광렬의 엇갈리는 진술과 불일치하는 현장 기록 등을 증거로 그를 주요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2일차 수사를 받던 박광렬이 도주하여 사라져버립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잡기 위한 수색과 동시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과학수사팀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되어 피해자들의 숙소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분명 피해자들과 박광렬만 생활했다고 알려진 숙소 내의 콜라캔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이로써 사건은 공범의 존재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조사 결과 지문의 주인은 김춘수라는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박광렬의 지인으로 한국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남 창원에서 긴급 체포된 그는 사건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춘수는 거듭된 신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석방하였죠. 그런데 도주 중인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37일 만에 검거됩니다. 그가 잡히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생활하는 현지 여자친구 때문이었는데요.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식당 사진에 함께 찍혀있던 냅킨의 상호명으로 인해 그가 있던 곳을 들키고 말았던 것이죠. 박광렬은 김춘수를 공범으로 지목하였고 다시 체포된 김춘수는 그제야 사건의 내막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춘수가 말한 박광렬의 살해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박광렬의 관계는 특이했는데요. 사실 3명의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불법 투자 사기로 약 150억 정도를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의 도피와 은신을 도와준 것이 바로 박광렬이었죠. 그는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대신 본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돈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들은 박광렬의 카지노에 하나로 약 7억 상당 되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박광렬에게 요구하였는데요. 박광렬은 애초부터 수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당히 둘러댈 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카지노 사업에 관여하며 운영 및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에 불만이 생긴 박광렬이 결국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경찰은 김춘수에게 함께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물었는데요. 김춘수는 이전에 박광렬이 자신에게도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으며 돈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한 생활고를 겪던 와중 박광렬이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이었죠. 박광렬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면 1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며 김춘수는 이를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박광렬과 연락했던 내용이 휴대폰에 남아있느냐고 물었는데요. 김춘수는 휴대폰을 필리핀에서 귀국해 돌아오는 길에 밀양강에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사기관은 박광렬이 주범이라는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 휴대폰을 찾기로 결심하죠. 국제범죄수사대와 수중과학수사팀이 합동하여 밀양강 바닥을 샅샅이 수색하였고 결국 휴대폰을 찾아내는데요. 복구한 휴대전화에는 박광렬이 김춘수에게 범행을 교사하고 준비 진행하는 과정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큰 투자자를 만났으니까 한 3억 투자 받았는데 지금 반환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할 테니까 너 와라.
그러면 내가 1억 줄 테니까 같이 좀 하자. 박광렬의 범행은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김준수는 박광렬의 회사 직원인 척 피해자 3인과 함께 지내며 뒤로는 박광렬과 살인을 준비했는데요. 시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고 권총 사격도 연습하였죠.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16년 10월 11일 새벽 3시경 박광렬과 김준수는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숙소에 들이닥쳐 그들을 권총으로 위협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3명을 결박하여 차에 태운 후 사탕수수밭으로 향하죠. 김준수와 박광렬은 계획한 대로 그들을 살해한 후 사탕수수밭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준수의 입을 통해 사건의 내막은 알 수 있었지만 하나 묘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이 소유하던 금고의 소재였는데요. 그들의 죽음과 함께 150억 상당의 횡령금이 담겨 있으리라 추측되는 금고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김준수는 사체 유기 및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국에서 3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박광렬도 결국 2016년 말 살인 혐의로 필리핀의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현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탈옥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현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박광렬이 혼자만의 힘으로 무장 경찰들을 뚫고 탈옥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패한 경찰이나 숨은 조력자가 박광렬의 탈옥을 도왔을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는 약 2달 만에 필리핀 북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시 수감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경찰의 포위를 벗어나는데요.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박광렬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오던 중 들른 식당의 화장실을 통해 도망친 것이죠. 여기에도 이상한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이 죄수와 함께 식당에 갔다는 것, 박광렬이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순순히 응해준 것, 이후 박광렬의 도주 사실을 알아챈 후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건데요. 이번 도주의 의문점들 역시 밝혀지지 않은 채 박광렬은 그대로 1년 동안의 도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박광렬이 도주 중이었던 2019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의 불법 유통 채널 바티칸 킹덤에 새로운 큰손이 등장합니다. 닉네임 전세기로 활동하는 이 유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둠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었죠. 바티칸 킹덤에서 유통된 필리폰은 무려 60kg으로 하나로는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이 바티칸 킹덤의 리더 전세기가 도주 중인 박광렬로 밝혀진 것이죠. 경찰에게 쫓기고 도주 생활을 하던 그가 추가적인 범죄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종 불법적인 행위로 범죄 스펙트럼을 늘려가던 박광렬은 결국 필리핀에서 6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그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수감되어 있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의 뉴 필리비드 교도소는 일반적인 감옥과는 다릅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고립된 범죄자 마을과도 같죠. 현지 교민들은 뉴 필리비드 교도소는 돈만 있으면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때문에 현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교민들과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죠. 필리핀 사탕수수밭 사건의 진범이자 닉네임 전세기로 활동하며 불법 유통기에 거물로 군림해왔던 박광렬. 그는 한국 필리핀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인해 사건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현지에서 선고받은 60년형을 다 집행한 후에야 국내 송환 처리를 할 수 있죠. 베일에 쌓여있는 사건의 숨은 전말들과 사라진 150억의 행방까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